일련들의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선천 면역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균 펩타이드의 생산을 촉진을 합니다. 면역세포의 성숙과 기능을 촉진하여서 병원체 감별 능력을 향상을 시켜요. 또 염증 물질의 확산을 조절하여서 염증 반응을 완화를 하고 조직의 손상을 조금 줄여줍니다. 환절기가 되면 사람의 면역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만 설명하면 여름에는 최대한 몸의 열을 생산을 안 하는 쪽으로, 겨울에는 최대한 체온을 유지하는 쪽으로 몸을 세팅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몸에 적당한 세팅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효율적인 대사를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처럼 너무 무덥거나 하면 온도의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되기 때문에 그 반동이 더 클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힘드시다고 보약을 주러 온 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30대 분이신데 미모가 출중하시고 또 관리도 열심히 하세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부터 감기가 잘 걸리고 매일 피곤하대요. 뭐 일의 양이 늘거나 휴식 시간이 줄거나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단순하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해서 괜히 속을 팠다고 합니다. 우연히 직장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 소견을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본인 별명이 실내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실내에서만 계세요? 다시 여쭤봤는데 햇빛에 노출이 자꾸 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오는데 선크림 바르고 뭐 긴팔 입고 하는 게 날씨도 덥고 해서 너무 번거로워서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 비타민 수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게 하루 15분 정도 일광욕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 피부는 괜찮아요? 하고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리나 창을 통해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시고 피부에 노출 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면역체계에 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는 일종의 면역세포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선천적인 면역, 염증의 조절, 면역 반응의 조절, 이 3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복잡하니까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도축으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습니다. 병원체로부터, 즉 병균이죠,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데요. 병원체가 들어오면 선천 면역이 초기 대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선천 면역은 병균체를 이렇게 때려잡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 면역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즉 초동 대처는 선천 면역이 해주고 그 다음에 후처리를 적응 면역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선천 면역은 적응 면역을 빨리 오라고 이제 콜을 하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적응 면역은 특이적인 반응, 즉 특정한 병원체에만 반응하는 능력과 면역 기억의 형성, 저번에 봤던 놈이네 를 통해서 강력한 면역을 제공을 합니다. 백신 접종이 적응 면역의 면역 기억을 형성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 일련들의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선천 면역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균 펩타이드의 생산을 촉진을 합니다. 면역세포의 성숙과 기능을 촉진하여서 병원체 감별 능력을 향상을 시켜요. 또 염증 물질의 확산을 조절을 하여서 염증 반응을 완화를 하고 조직의 손상을 조금 줄여줍니다. 염증이 막 확산되면 조직의 손상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응으로 조율을 한다거나 할까요? 염증이 일어나야 적응 면역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반응은 필요하다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적응 면역에서는 T 림프구의 조절을 하고 B 림프구의 기능도 향상을 시킵니다. 얘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생각보다 비타민 D가 면역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때문에 면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근에는 애프터 코비드, 즉 코로나 시대 이후에 롱 코비드 환자에 대한 고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환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아까 그분처럼 이유 없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전엔 없던 각종 자잘한 트러블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갑자기 발생을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거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뭐 한의학에 몸을 보호한다, 보신의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피곤하면 보약도 챙겨 드시고 뭐 날 더우면 삼계탕도 끓여 드시고 하니까 좀 덜하기는 한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참고로 면역이 떨어지면 한약이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WHO에서는 비타민 D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과학적 연구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데이터가 쌓이면 권고사항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떻게 비타민 D를 충족시킬까 이런 게 고민이 좀 되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부가 자외선 B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10에서 30분 정도의 적절한 햇빛 노출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지방이 많은 생선, 뭐 연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계란, 노른자 혹은 강화된 유제품 같은 거에 이제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비타민 D 획득 방법인데요. 그래도 이제 만약 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보충제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의 경우는 C와는 다르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드시면 이제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다 복용 시에는 고비타민 혈증이나 고칼슘 혈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 쪽이나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4,000 IU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피곤하세요? 감기 혹시 잘 걸리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 일광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루 15분 일광욕으로는 피부 노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